주먹밥 영웅의 몰락, 마약에 찌든 신화. 이 유명 주먹밥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지훈 변호사님. 네. 우리가 알만한 이 유명 주먹밥 프랜차이즈 대표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상당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마 저도 먹어봤고요. 여기 있는 사람은 먹어봤거나 간판을 꼭 봤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주먹밥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인데 청년입니다. 20대고 지금 이제 30대 됐는데 성공한 청년 사업가인데 2010년부터 수원 고등학교 근처에서 주먹밥 장사를 시작했고 지금은 아주 유명한 프랜차이즈에서 전국에 점포가 900개가 이상이 된, 그래서 사업에 성공한 신화를 거론할 때 항상 거론이 됐던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노 변호사님, 청년 성공 사례로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언론에도 자주 등장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 봉구스라고 되게 유명한 그런 프랜차이즈 업체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주먹밥을 만들게 된 이유가 이분이 사실은 그 대학 교수의 아들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학원 강사인 어머니로서 상당히 부유한 집안의 자식이었는데 네. 이분이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일찍부터 집 근처에 있는 경기도 수원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주먹밥을 만들어 판 거였는데 그게 25세 나이였었을 때 고등학교 앞에서 1,000원에 하나씩 주먹밥을 파는 이런 장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먹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접하기 쉽고 되게 아주 일반적으로 그냥 아주 고급스러운 물건은 아닌 것으로 지금 생각이 대학가만 다 드는데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예, 그렇게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것을 착안을 해서 이렇게 창업을 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청년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하고 딱 맞아 떨어져서 사실은 열풍을 불러일으켰고 이분이 이렇게 주먹밥으로 성공을 하니까 그 유사한 업체의 그런 주먹밥 프랜차이즈가 또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승승장구 해왔는데 저도 사실 그 주먹밥을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접한 소식이 마약에 손을 댔고 특히나 다른 사람들한테 권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이번 그 조사 내용을 보니까 일단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요. 구속은 아닌 거죠. 집행유예니까요. 구속은 됐던 거죠. 예. 2015년 5월경에 이제 강남구에 있는 뭐 호텔에서 여성들하고 엑스터시라고 합니다. 알약. 그 마약을 이제 권유하고 같이 투약을 한 적이 있고 2016년에도 이제 필로폰을 한 3차례에 걸쳐서 투약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재판에 회부가 됐는데 재판부에서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 차례 다양한 그 마약을 투약한 데다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권유한 거는 죄질이 불량하다. 그렇지만 본인이 끊으려는 의지가 있고 초범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했는데 저는 이 재판, 이 선고에서 판사님이 말씀하신 게 봐주려고 작정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 기계적으로 조금 그렇게 합니다. 초범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이전부터 마약을 계속 했지만 잡혔을 당시를 기준으로 많이 보는 거고요. 지금은 집행유예인데 만약에 재범이 되면 실형이 이제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김복준 의원님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엑스터시뿐만 아니라 필로폰까지 이렇게 투여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해가지고 집행유예를 하기는 했지만 혹시라도 반복이 된다 그러면 실형의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죄질이 불량하다고 어느 정도 재판부도 상당히 불량한 거죠. 불량한데 여러 가지 끊으려고 하고 이런 어떤 변호사 선임도 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집행유예하고 수강명령 이런 것들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 홍종선 기자 자리에 이제 김성환 변호사님 두 번째 차례에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저희가 청년 사업가 그리고 주먹밥의 신화 얘기를 쭉 하고 있지만 사실 최근에 이런 청년 사업가들의 몰락이 좀 심심치 않게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몽두드라고 알려져 있는 우리 이제 흔히 물티슈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몽두드가 한때 맨손으로 시작을 해서 500억 대박 신화를 이뤘다. 그래서 유정한 몽두드 대표가 엄청나게 많은 화제가 됐고 또 연예인들하고 굉장히 많이 친했었는데 연예인들하고 사회사업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해가지고 사랑의 밥차 같은 거 운영해서 많이 알려졌었는데 이 재작년이었었죠. 이 강남 도심 한복판에서 최고급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사중 충돌 사고를 냈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 문제의 저 영상입니다. 네. 근데 거의 이건 정상적으로 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해서 이 추적을 당하니까 그 차를 버리고 다시 이제 소형 승용차를 훔쳐 타고 이걸 가지고 도주를 하다가 금호터널을 잇고 있는 데 가가지고 사고를 내면서 결국 이제 붙잡히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당시에 이게 정상적인 상황에서 도저히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의심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환각제를 복용한 것이었다 이렇게 드러났던 거죠. 그때도 이제 이 30대 사업가의 몰락이라고 해서 굉장히 언론이 많이 주목을 했었던 그런 사건이었었죠. 그러니까 약간은 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맨손으로 사실상 시작한 청년 사업가가 끝까지 자수성가하고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였으면 참 좋았겠지만 지금 이 주먹밥도 그렇고 이 물티슈도 그렇고 결국에는 마약을 또 손을 대서 이렇게 몰락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교수님. 이게 네. 본인들이 어떤 맨주먹으로 시작해가지고 어느 순간 뭐 누구 말 맞다나 잠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벼락부자가 됐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흔히 빠질 수 있는 어떤 유혹 같은 것들이 사실 마약일 개연성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마약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이제 권유를 하고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성공이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 그거를 제대로 소화해서 더 승화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공허감을 느끼는 게 첫 번째 많고요. 두 번째는 불안감을 상당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은 운이 좋아 성공했지만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라고 한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성공을 막 맛보고 나니까 나머지가 시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고 건전하게 살았던 지난 날을 잊어버리고 그다음에 정말 이제 재미와 환각 이런 것들에 빠져서 살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고 특히 주변에서 그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이제 칭송과 뭐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이제 그분에게 쏟아지다 보니까 본인이 그걸 감당을 못해서 이런 일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근 청년 창업 신화의 주인공들이 몰락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아서요. 왜 그런지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심리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강원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10년 정도 기간 동안에 본인도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굉장히 빨리 성장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몰락할 때는 자기 통제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지는 점이 있었고요. 성장의 과정 중에서 본인의 어떤 존재 자체를 갖다 굉장히 마케팅으로 부각을 하다가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막상 본인이 어려움에 빠졌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갖다 어떻게 바라볼까를 계속 의식하게 되면서 그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압박감으로 작용했을 거예요. 그리고 신화가 무너진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더 긍정적으로 청년 창업을 사회에 기여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글쎄요. 근데 박지훈 변호사님, 이 더 큰 문제는 저 주먹밥 프랜차이즈가 저 오너 리스크, 그러니까 대표의 저런 일탈 때문에 피해를 볼까봐 저희가 그게 가장 걱정돼요. 최근에 좀 피자 가게라든지 치킨집이라든지 사실 대표의 일탈 행위로 인해서 사실은 매출이 급감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대표 개인의 책임인데 사실은 상표 전체로 번져버리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서 사실은 지금도 이제 프랜차이즈 관련 법이 계류 중입니다. 국회에 발의가 됐는데 만약에 그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잘못했을 때는 그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 있는 그런 법안이 계류 중인데 아직은 통과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본인의 이름을 걸고 하는 그런 상표 같은 경우는 조금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본인 이름 안 걸으면 상관이 없는데 본인 이름을 걸었다 그러면 사실 그 이름 자체가 아예 대표가 돼버리고 상표가 돼버리기 때문에 책임을 좀 질 여지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책임도 더 져야 되지만 법적으로는 일단 집행유예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하는 데는 또 그렇게 큰 무리는 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다시 마약을 하지 않는다면 그 집행유예야 뭐 조만간 해소가 될 테니까요. 지금이라도 이제 집행유예 받고 나왔으니까 정말 건실하게 사업 운영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런 사건이 한번 터지고 나면 매출액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지난번에 뭐 치킨업체 같은 경우에도 성추행 사건이 이제 회장으로 인해서 벌어지고 난 다음에 매출액이 뭐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는 소리도 나오게 되거든요. 결국 이런 갑질 사건이 벌어졌을 때 가장 약한 사람들만 피해를 본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미 프랜차이즈 구조 자체가 처음에 그 가맹점을 모집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안정적으로 계속 수수료가 들어오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사 입장에서 회장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볼 게 없으니까 안 되면 뭐 다른 프랜차이즈 하나 브랜드 만들면 되는 거니까 이거 오히려 이렇게 약한 사람들만 피해를 보는 구조는 좀 빨리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너진 주먹밥의 신화 마약 사범으로 전락한 얘기까지 해봤습니다.